7월 초인가요? 네, 뉴진스가 일본의 도쿄돔에서 팬 미팅을 했습니다. 팬 미팅 이틀 걸쳐서 했고요. 토일 이렇게 했고 거기에 관람객 수가 9만 1,000명이 봤습니다. 이틀 동안. 근데 웃긴 건 첫날 보고 나서 둘째 날에 시야 제한석이라고 있어요. 시야 제한석이 뭐냐면 공연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노래만 들리는 좌석까지 매진이 됐습니다. 둘째 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팜식이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 베트남 사람이라서 팜식인가 본데, 한이라고 하는 분, 그 팜한이라고 하던데, 뭐 하여튼, 한이가 1980년대 일본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아이돌의 노래인 푸른 산호초를 뭐 리메이크가 아니라 거의 똑같이 해서 각자 멤버들이 하나씩 이제 그런 일본의 유명한 노래를 하나씩 하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그냥 도쿄돔이 박살이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 밑에 막 댓글이나 이런 걸 놓고 보니까 뭐 3분 만에 일본을 40년 전으로 돌려놨다. 1980년대로. 그리고 그걸 같이 주최했던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 미술 작가, 뭐 설치 작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막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더 웃긴 건 그거를 갖다가 직관한 뉴진스의 팬 이름이 버니스더라고요. 버니스에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핸드폰인가 뭘로 찍었나 본데 그 아마추어가 찍은 그 영상이 그분 유튜브는 뭐 몇천 명도 안 되는 그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데 조회수가 200만 조회가 넘어갔어요. 그 영상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뉴진스 특집으로 뉴진스 일단 인트로를 하나 찍고 멤버별로 하나씩 다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뒤에는 미니진이라고 하는 정사일주, 뭔가 혁신의 힘을 가진 그런 프로듀서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 하나. 그래서 뭐 1980년대에 그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도 25곡이나 히트를 했기 때문에 굳이 왜 하필 그 많은 노래 중에 이게 제일 히트한 노래도 아니에요. 다른 노래 또 있어요. 예. 근데 왜 그 노래 중에서도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도 굳이 푸른 산호초를 그것도 여러 멤버 중에 굳이 한이한테 그리고 그 영상이나 기타 등등을 놓고 보면 정말 똑같이 동작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만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뉴진스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복고주의입니다. 복고. 과거를 회상하는. 근데 그냥 복고라고 해서 옛날 게 그냥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 거 막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도 보시고 음악 들어보고 하면 정말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인기를 받는 노래 또는 드라마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노래와 드라마, 뭐 기타 등등의 패션들 뭐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 그 노래를 딱 그 지점에서 그 사람한테 줬는지가 대단한 능력이고요. 그게 바로 그 정사일주의 무서운 혁신 능력입니다. 혁신 파괴력. 근데 이제 문제는 정사일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뭐 SM 있다가 이렇게 옮겨 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혁신의 아이콘이고 뭔가 본인이 계속 변화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또는 주식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룰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걸로 분란이 생긴 거예요. 뉴진스는. 하지만 그걸 결국은 자기의 혁신의 힘으로 돌파해서 도쿄에 그 일본에 처음 진출한 걸로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지금 뉴진스와 저기 방시혁 의장 뭐 이렇게 막 분쟁 나는 거는 완전히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놓고 봤을 때 뉴진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정사일주 화잖아요. 제가 항상 일본은 정화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민희진 프로듀서가 하는 여러 가지 뭐 시도들이나 또는 그 뉴진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일본에 엄청 잘 먹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뚫어놓은 1980년대. 1980년이 어떤 시기냐면 일본이 세계 2위 했던 그 시기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영어 다음에 외국어 번역해서 해주는 첫 번째 언어가 일본어였어요. 웃긴 얘기죠.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어딜 가든 대접받고 어딜 가든 돈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인정받던 시기가 그때고 그때가 약간 뭐 버블이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도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게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완전히 다 까먹고 힘들게 살다가 지금 요즘 반등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도쿄돔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의 선정 이유인 것 같아요. 뭐냐면 80년대에 유명했던 노래 그냥 골라서 했으면 지금 거기 뭐 공연 보러 왔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그 이후에도 리메이크도 많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인기 있었던 그 러브레터라는 영화에 남자 주인공이 흥얼거리는 노래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도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대충 아는 노래예요.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이런 노래가 있었지. 그리고 가사 자체가 남풍을 타고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산호 이런 거에 대한 느낌, 그리고 푸른 산호초 이런 거라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게 되게 익숙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걸 단발 그것도 딱 해서 긴 치마, 파도를 상징하는 티 입고 나와서 부르는 순간 그냥 끝난 거죠. 네.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어. 어떻게든 다 모아놓은 거에 거기에 딱 바늘처럼 이렇게 빡 뚫으니까 그냥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NHK에 특별방송 잡혔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건 좀 인기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공연에서 보는 그런 감동하고 정말 생방송으로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가요 톱텐이나 뭐 뮤직뱅크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하는 거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일단 한이도 약간 긴장을 한 것 같고, 왜냐면 NHK에 완전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완전 정규 편성돼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플러스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노래는 다 알지만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따라 부르고 뭐 이럴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 조금 약간 뭐랄까 그렇게 파괴력 있게 다가가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걸 계기로 해서 뉴진스가 일본에서는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진스 특집을 하려는 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웬만한 연예인들 사주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연예인들 사주 별 관심이 없는데 그거 올리면 조회수 많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뉴진스는 사주를 분석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다 해봤는데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분들이 일단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어려운 게 몇 개가 있어요. 왜? 국적이 다른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5개 멤버 중에 2명이 국적이 다르고, 그 두 사람의 국적이 일단 다 호주 사람. 거기에 한이는 태어나긴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태어나긴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베트남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주 뽑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관계를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단독입니다. 최초로 뉴진스 사주 분석하는 거 사주 선배가 올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